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제지식과 문화정보를 다루며 여러분의 오전 시간을 책임지는 시간 유민영의 경제돋보기, 저는 진행을 맡은 앵커 유민영입니다. 오늘 오후부터는 남부지방부터 태풍이 몰려온다고 합니다. 5월의 태풍 참 이르고 또 갑작스럽죠. 하지만 갑작스럽게 언제 어느 일이 닥칠지 모르니만큼 우리는 항상 대비를 잘 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언제 어느 일이 닥칠지 모르는 경제생활에서도 저희 경제돋보기와 함께 철저한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5월 11일 월요일 유민영의 경제돋보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최신 경제 이슈를 빠르고 깊게 들여다보는 시간, 동향돋보기 시간입니다. 오늘 동향돋보기에서는 작은 사치 풍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밥값보다 비싼 커피를 즐기는 젊은 여성들을 싸잡아서 이른바 된장녀라고 불렀던 적이 불과 몇 년 전입니다.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면서 사치를 한다고 안 좋은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최근 몇 년 새 1인 가구 그리고 싱글족 급증으로 소비 패턴이 나에게 초점이 맞춰지면서 사회 분위기가 크게 달라졌습니다. 포미족이라는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죠. 필요에 따른 소비가 아니라 기호에 따른 소비도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자기 만족을 위해서라면 소비 여력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주저하지 않고 지갑을 열고 있는 건데요. 이렇게 최근 경기 불황 속에서도 프리미엄 제품을 구매하고 싶어하는 소비자가 늘어나면서 작은 사치는 새로운 소비 트렌드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내수 침체는 좀처럼 풀리지 않고 있지만 밥값보다 비싼 커피는 잘 팔리고 있고요. 또 한 줄에 5,000원이 넘는 프리미엄 김밥들도 인기를 모으고 있습니다. 또 수십만 원짜리 작은 니치 향수, 또 수백만 원에 달하는 오디오 기기, 또 수십만 원짜리 헤드폰 기기 중 자신의 취미나 기호에 맞는 상품을 찾는 소비자들이 급증했습니다. 한 백화점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디저트 매출 신장률이 매년 두 자릿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체 백화점 매출 신장률이 거의 0에 가까운 것과 비교하면 참 특이한 상황인데요. 또 지난 2008년 디저트 매출은 400억 원 수준이었는데 2013년에는 900억 원으로 2배 넘게 늘어났습니다. 또 디저트 취급 브랜드도 100여 종에 이르는 등 디저트 시장이 큰 폭의 확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부터 불어닥친 스몰 럭셔리, 즉 작은 사치는 5,000원짜리 밥을 한 끼를 먹고 7,000원짜리 디저트를 먹는 형식으로 대변되는데요. 이런 작은 사치가 기존의 명품 구매들, 사치품 소비와 다른 점은 상대적으로 적은 돈을 들여서 최대한 사치스러운 만족감을 선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를 나에게 선물하기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이렇게 저성장이 이어지면서 불황이 고착화되고 있는데 소비 여력 없이 절약하는 생활을 계속하다가 피로감을 느낀 소비자들이 위안을 얻기 위해서 작은 곳에나마 돈을 많이 쓰는 것을 택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전문가에 따르면 사람이 돈이 없다고 해서 소비하고자 하는 욕구가 없어지는 건 아니라고 합니다. 욕구가 눌려있는 상태로 지속되다가 작은 사치로 발현되고 있는 사회적 현상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최근 사회 분위기는 절약을 통한 합리적인 소비를 하는 것보다 자기 만족과 행복을 위해 소비하는 것을 가치 있는 소비로 여기고 있습니다. 특히 2000년대 중반부터 싱글 가구가 급증하면서 취향과 기호에 따른 소비가 본격화됐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특히 커피를 비롯한 특정 품목들이 많이 소비되고 있는데요. 물론 이런 작은 사치, 작기는 하지만 사치의 일종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비용이 상대적으로 적게 들 뿐입니다. 하지만 명품처럼 사회적인 유행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각자 가치 있다고 판단하는 품목을 소비한다는 점에서 보통 사치형 소비와 다르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작은 사치식 소비는 이른바 개념 소비가 될 수도 있다는 주장도 많은데요. 하지만 작은 사치가 반드시 자기 만족만을 위한 소비인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과시적 성향이 물론 존재합니다.
고급 디저트를 먹으러 가서 사진을 찍은 뒤 SNS에 올리는 이용자들의 심리에는 과시하고 싶은 욕구도 함께 내재돼 있는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작은 사치 때문에 즐거워하는 이들, 바로 기업들입니다. 사치를 부려도 자기 위로라는 이름으로 사회적으로 용인되다 보니까 고가 정책을 유지하는 기업에 대한 비난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굳이 제품 가격을 내릴 필요가 없어진 겁니다. 가령 커피 전문점 스타벅스는 1990년대 말 국내에서 문을 연 이후 현재까지 계속 높은 가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스타벅스 커피에 대한 13개국 물가 조사를 한 결과 아메리카노 커피 가격은 우리나라가 가장 비싼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메리카노 다음으로 인기 있는 카페라떼는 2위, 그리고 스타벅스 원두는 3위로 역시 비싼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4,100원인 아메리카노가 미국에서는 2,477원에 불과합니다. 서구 국가에서의 커피 가격은 밥값보다 비싸지 않습니다. 우리 문화와 달리 커피는 사치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이 작은 사치 붐을 타고 프리미엄 이미지가 있는 커피 전문점의 제품들이 굉장히 잘 팔리고 있습니다. 스타벅스뿐만이 아닙니다. 새롭게 시장에 진입한 기업들도 작은 사치를 누리려는 소비자들의 심리를 이용해서 가격을 비싸게 책정해도 높은 매출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들어온 탄산수가 대표적인데요. 수돗물에 석회질 함량이 많아서 생수나 탄산수를 사 마시는 유럽에서 탄산수는 생수의 대체제일 뿐입니다. 하지만 국내에 수입된 탄산수는 프리미엄 이미지가 덧입혀져 비싸게 팔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레스토랑이나 커피숍에서는 300ml 정도의 탄산수가 3,000원대에 팔리고 있습니다. 시장조사업체 닐슨 코리아에 따르면 그럼에도 우리나라 탄산수 음료 매출은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2011년 100억 원 남짓하던 국내 매출 규모가 지난해에는 400억 원으로 늘었습니다. 올해는 지난해보다도 시장 규모가 2배 이상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작은 사치를 누린다는 생각으로 기꺼이 지갑을 여는 소비자들 덕분에 고가 정책을 유지한 관련 업계가 반사적 이익을 톡톡히 보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작은 사치품들의 수입 가격은 해외 가격과 가격 차이가 굉장히 크다고 합니다. 향수의 국내 판매가는 8배, 그리고 초콜릿은 3.5배 정도 비싸다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소비자 스스로 주의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가치 소비를 한 만큼 프리미엄 성능이 있는지 조금 더 꼼꼼하게 따져보고 소비자들끼리 정보 공유를 하면서 비싼 가격, 과도하게 비싼 가격에 대해서는 서로 견제를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작은 사치가 유행을 하면서 기업들의 고가 정책도 다시 한번 주목받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들 우리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 갖고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동향 돋보기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순서는 아리송한 단어 확실하게 잡아가는 시간, 용어 돋보기 시간입니다. 오늘 용어 돋보기에서는 얼마 전 체결된 한국과 베트남의 FTA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지난 5일 우리나라는 베트남과 자유무역협정 FTA에 공식 서명했습니다. 이로써 전 세계 경제 영토의 약 70%를 확보하게 됐고요. 이번 협정으로 15번째 FTA를 맺게 됐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총 52개국과 FTA를 타결해서 지금 49개국 11건의 FTA가 발효 중인 상황입니다. 이번에 체결된 한국과 베트남의 FTA는 지난 2007년 6월 발효된 한 아세안의 FTA 개방화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린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베트남은 아세안 회원국으로 한 아세안 FTA 대상국이었지만 이번에 따로 한 번 더 베트남과의 FTA를 체결하면서 개방화 수준이 한층 높아진 겁니다. 이번 FTA는 베트남 상품과 투자 시장을 얻은 대신
우리 농산물과 수산물 시장을 내줘서 이렇게 장단점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우리 경제의 긍정적인 부분부터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제품이 베트남 수출이 크게 늘어날 수 있고 우리 70년대처럼 개발붐이 한창인 베트남에 대한 투자 확대의 길이 열렸다는 점에서는 큰 수확으로 평가됩니다. 산업부도 베트남과의 FTA는 상생형, 중소기업형 FTA가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대베트남 수출액은 지난해 223억 달러로 143억 달러의 무역 수지 흑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0대 수출 품목이 굉장히 많은 수혜를 볼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직접 회로 반도체, 무선통신 기기 부품, 합성 수지와 편직물 등이 있습니다. 또 투자액은 189만 달러로 우리나라는 대베트남 1위의 투자국입니다. 현재 우리 기업 4,040여 개가 베트남에 진출한 상태입니다. 특히 이번 협정을 통해 기존 한 아세안을 통해 타결한 법률과 회계, 교육과 의료 분야 외에 건설과 도시계획 등을 베트남이 추가로 개방했습니다. 이로써 우리의 현지 투자 규모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가 베트남에 양보하면서 피해가 불가피한 분야도 있습니다. 바로 베트남이 확실한 우위를 점하고 있는 농산물과 수산물 분야입니다. 물론 정부는 피해가 제한적일 것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지만 시장 개방에 따른 공세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농산물의 경우 열대과일과 냉동마늘, 그리고 꿀, 돼지고기 분야 등에서 조금의 피해가 예상됩니다. 농식품부도 냉동마늘과 파쇄 생강 등이 팩으로 들어오면 우리 농산물에 많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대신 다대기 형태로 들여오고 있는 냉동마늘은 지금도 가격 경쟁력이 낮아서 관세가 없어지더라도 크게 가격 변동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국내 수입이 많은 커피의 경우에는 한 아세안 FTA 때 이미 무관세화가 이루어져서 추가 피해는 없을 전망입니다. 다만 3년 관세 철폐가 확정된 돼지고기의 경우에는 베트남의 구제역 발생으로 냉동 돼지고기 수입이 금지된 상태에서 강행돼 안전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이 밖에 수산물의 경우 오징어와 넙치 등 20개의 국내 주요 생산 품목은 제외됐지만 국내 인기 업종인 돔, 농어, 피조개와 실장어 등은 즉시 관세가 철폐됩니다. 또 수산물 초민감 품목 중 74%를 차지하는 새우도 관세 철폐가 아닌 저율 관세 할당을 채택함에 따라 우리 시장에 대한 영향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다만 베트남은 수산물 전 품목에 대한 관세를 철폐해 주어서 우리의 고부가가치 품목인 황다랑어, 가다랑어 등을 무관세로 현지 수출하면서 수입 피해를 다소간 만회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베트남 FTA로 달라지는 점, 오늘 용어 돋보기에서 살펴봤습니다. 경제의 문화적 재미를 더하다. 컬처 앤 이코노미 시간입니다. 오늘은 경제와 문화가 만나는 곳, 바로 광고에 대해서 살펴보는 월요일입니다. 오늘은 두 편의 재미있는 광고를 준비했는데요. 먼저 첫 번째 광고, 광고에 구애하는 가수와 그에 응답한 광고주와의 기막힌 만남 이야기입니다. 이런 재미있는 사건이 바로 최근 도미노 피자가 런칭한 B급 광고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 광고의 모델인 가수 노라조는 지난 3월 말 유튜브에 CM송을 불러보자라는 제목의 뮤직비디오를 업로드했습니다. 본인들의 신곡 나팔자야를 개사한 것으로 여러 광고주들에게 자신의 노래를 광고에 써달라고 이른바 구걸하는 영상을 올렸습니다. 광고 구걸 영상이라고 네티즌들에게 많이 회자되기도 했는데요. 이 노래의 가사에는
버거는 버거킹, 피자는 도미노, 정말 좋구나 하는 식으로 40개가 넘는 각종 브랜드와 제품명을 직접 언급하면서 주술을 배우듯 정말 계속해서 광고 효과를 보여주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런 기막힌 광고 구걸에 처음 화답한 곳, 바로 도미노 피자였습니다. 도미노 피자는 신제품인 호박고구마 피자를 출시를 알리는 온라인 광고 영상 니 피자야 먹어줘를 노라조와 함께 제작했습니다. 이 영상은 재미있는 광고 구걸이라는 스토리와 함께 네티즌들의 폭발적인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번 광고 영상은 화면 색상이나 영상 효과, 궁서체의 폰트까지 노라조의 광고 영상 뮤직비디오의 이른바 B급 감성을 그대로 활용했습니다. 노라조 기운을 받아 대박나기를 자 갑시다 라며 흥겹게 시작한 이 영상은 신제품에 대해서 소개하고 또 앞뒤가 똑같진 않은 번호라며 재미있는 방법으로 소비자들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노라조의 광고 구걸에 관심을 갖고 있던 네티즌들은 이번에 도미노 피자가 광고 구걸에 처음으로 대응하자 이렇게 반가움과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면서 동영상을 스스로 빠르게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도미노 피자 관계자는 평소 SNS를 통한 소비자들과의 소통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다며 노라조의 이른바 광고 구걸 뮤직비디오를 본 순간 적극 화답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합니다. 네티즌들은 관심이 높은 콘텐츠를 활용하는 형태의 광고 집행을 더욱더 많이 반응할 것이라고 예측한 겁니다. 이렇게 재미있는 광고로 광고 효과와 재미를 둘 다 잡은 도미노 피자의 새 광고 살펴봤고요. 두 번째로는 SK텔레콤의 새로운 광고입니다. 최근 방영되고 있는 이상하자 광고도 참 특이한데요. 업계 처음으로 선보이는 퓨전 사극 형태의 광고 드라마입니다. 4개의 에피소드로 구성되는데요. 사극의 틀을 광고 시각으로 접근해서 새롭게 해석한 것으로 가상의 시대를 바탕으로 이상한 생각으로 나라 안팎의 문제를 해결하는 내용입니다. 이런 광고 드라마는 드라마타이징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드라마의 드라마와 광고의 영어 단어 어드버타이징의 합성어로 기존의 광고의 틀에서 벗어나 광고 영상 하나하나가 모여 연속성 있는 스토리, 드라마를 제작하는 모습으로 광고 기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우리의 생각과 철학이 처음엔 이상하지만 그것이 세상을 바꿔왔다는 점을 적절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퓨전 사극의 형태로 드라마타이징을 제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출연 배우들도 하나같이 이상한 콘티의 매력을 느껴서 촬영에 임했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진지하고 엉뚱한 캐릭터로 단편 옴니버스를 찍는 기분으로 촬영했다는 배우, 그리고 이상한 콘티에서 이상한 모습을 보여주겠다는 배우들의 말들이 재미있습니다. 이렇게 이상하자 광고까지 오늘 재미있는 광고들 2편 소개해드렸습니다. 이제 광고도 소비자들의 눈길을 끌기 위해서 흥미 요소들을 많이 넣어주고 있는데요. 앞으로 광고 시장이 어떻게 발전할 수 있을지 계속해서 지켜보시면 참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컬처 앤 이코노미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순서는 주목할 만한 주식 한 종목씩 소개해드리는 주식 한마디 시간입니다.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이제 휴가를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바로 이 휴가철에 주목받는 종목 오늘 준비했습니다. 바로 하나투어입니다. 하나투어의 1분기 실적부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1분기의 송출객 수는 지난해보다 24% 정도 증가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자면 패키지와 항공권 송출객 수가 각각 24%, 40% 성장하면서 항공권 부문이 더 높은 성장률을 보여줬습니다. 이런 수요 증가를 바탕으로 하나투어의 1분기 매출액은 전년 대비 26% 늘어났고요. 영업이익은 80%나 더 많이 늘어났습니다. 또 본사는 물론이고 일본 지역이 호조를 보이면서 자회사 영업이익 기여도가 크게 증가한 겁니다.
이런 상황이 1분기 이후에도 계속 지속될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요. 1분기가 지난 4월에도 패키지 송출객 수와 항공권은 지난해 대비 각각 30%가량 증가했습니다. 또 하나투어의 5월, 6월 그리고 7월까지의 패키지 예약 증가율은 각각 40%, 20%, 58%로 굉장히 높은 수준입니다. 2, 3분기 실적 또한 호조를 전망하는 그런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권가에서는 하나투어의 목표 주가를 상향 중인데요. 과거 여행업황 호조기인 2005년부터 2007년까지 3개년의 PER 수준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현재 여행업황 호조에 1등 회사인 하나투어의 점유율이 확대되는 양상이 과거와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신사업으로 인한 성장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는데요. 하나투어가 포함된 합작법인 SM이즈는 2015년 9월부터 인천공항 면세점에서 영업을 시작합니다. 인천공항으로 면세점 업계에 진입한 하나투어, 6월에 진행되는 서울시내 면세점에도 입찰 참가를 선언했는데요. 모객 동원력과 브랜드 파워를 동시에 겸비한 하나투어의 유리한 결과를 기대해 볼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뿐만 아니라 중국인의 한급 비자 발급 대행 업무에서 시너지도 전망되고 있습니다. 하나투어는 비자 발급 업무를 위해서 중국 현지 업체와 합작 법인을 설립할 예정인데요. 이는 향후 중국에서 아웃바운드 사업을 하기 위한 단단한 포석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좋은 소식을 가지고 있는 하나투어, 오늘 주식 한마디에서 소개해드렸습니다. 경제적으로 사느라 지친 삶 가운데 쉼표가 되는 시간, 3분 문학 충전 시간입니다. 오늘의 시는 류시화 시인의 안개 속에 숨다라는 시입니다. 시 제목을 듣고 생각나는 이미지는 짙은 안개 속에 스스로를 숨긴 모습인데요. 조금 자신 없어 보이기도 하고 무언가 슬픔이 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안개 속에 숨는 모습, 시인은 과연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시 함께 들어보시죠. 안개 속에 숨다. 류시화. 나무 뒤에 숨는 것과 안개 속에 숨는 것은 다르다. 나무 뒤에선 인기척과 함께 들키고 말지만 안개 속에서는 가까이 있으나 그 가까움은 안개에 가려지고 멀리 있어도 그 거리는 안개에 채워진다. 산다는 것은 그러한 것. 때로 우리는 서로 가까이 있음을 견디지 못하고 때로는 멀어져감을 두려워한다. 안개 속에 숨는 것은 다르다. 나무 뒤에선 누구나 고독하고 그 고독을 들킬까 굳이 염려하지만 안개 속에서는 삶에서 혼자인 것도 여럿인 것도 없다. 그러나 안개는 언제까지나 우리 곁에 머무를 수 없는 것. 시간이 가면 안개는 걷히고 우리는 나무들처럼 적당한 간격으로 서서 서로를 바라본다. 산다는 것은 결국 그러한 것.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게 시작도 끝도 알지 못하면서 안개 뒤에 나타났다가 다시 안개 속에 숨는 것. 나무 뒤에 숨는 것과 안개 속에 숨는 것은 다르다. 안개 속에 숨는 것은 나무 뒤에 숨는 것과 다르다. 이 말이 안개의 이미지를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안개는 언젠가 사라지죠. 우리도 그걸 알고 있습니다.
결국 안개 속에 숨는 것은 언젠가 안개가 사라지면 서로를 마주볼 것이라는 것도 이미 알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경제돋보기 오늘 준비한 소식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오후부터 남부지방부터 태풍이 몰려온다고 하는데요. 이 태풍 피해 없으시도록 미리 준비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내일 오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